안녕하세요. 해광철련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예, 단연코 결혼이죠. 결혼을 잘못하면 패가망신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많죠. 자, 결혼은 우리에게 웃음도 주고 슬픔도 동시에 안겨주는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면 우리 손금에는 결혼 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살필 때는 손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선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여기 소지 밑에 가로로 흐르는 애정선은 물론이고 생명선 안쪽에 흐르는 인연선, 감정선, 두뇌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애정선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정선을 결혼선이라고 하는데, 새끼손가락 밑에서 이렇게 감정선과 함께 가로지르는 선이 애정선입니다. 즉,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선의 수를 보고 결혼을 몇 번 하는지, 자식 수가 몇 명인지, 이런 걸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혼선이 아니고 애정선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정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 이성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냐,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정선이 강하고 깊이 파여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자, 애정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혼에 대부분 무관심하다. 이성의 정에 끌리지 않는다. 설령 한때는 후끈 달아올랐다 하더라도 자기 욕구가 충족되면 다시 원위치로 무덤덤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애정선이 없다. 이렇게 애정선이 없는 사람들이 이 감정선에 어떤 결함이 있다, 선이 끊어진다든지 선 모양이 뜨든지 붉은색 점이 감정선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심장에 문제가 있다. 정에도 문제가 있고 심장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반면에 애정선이 많은 사람들은 애정사에 민감하다, 사랑에 취약하다, 정에 약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애정선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애정선의 유년법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가 어린 시절, 여기가 나이 많은 시절, 즉 일로 올라갈수록 최근 상황이다. 여기에 선이 하나 딱 강하게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일편단심, 이성에게 깊은 애정을 주되 깊은 사랑을 쏟되 이성에게만 쏟는다. 가족이나 친척한테 쏟는 정이 아니고 이성에게 쏟는 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최근 사랑, 최근 애정을 나타낸다.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선이 쭉 큰 게 있었는데 또 조그맣게 생기다가 최근에 또 이렇게 강하고 긴 선이 생겼어요. 그러면 과거의 사랑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긴 선 위에 또 하나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최근에 모정의 애정이 또 싹트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이 생기는 형태를 보죠. 시작점에서 이렇게 갈라졌다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선, 이것은 두 개의 흐름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얘기니까 강한 애정을 표현한다. 애정이 더 강화되고 공고해진다, 이런 얘기고요. 반대로 손이 이렇게 출발했는데 끝에서 이렇게 갈라진다. 그러면 사랑이 약화된다, 성적으로 불만족해진다, 또는 불륜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 길수록 애정이 오래간다, 오랜 관계가 유지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애정선이 있으나마나 희미하게 생기는 거, 자, 이런 것은 애정에 무덤덤하다, 애정이 없다, 애정에 별로 관심이 없다. 또 이렇게 희미한 선이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있다. 자, 이것은 정은 없는데 이성을 유혹하는 마음은 살랑살랑 분다. 바꿔 말하면 바람둥이 기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만나면 상처만 주고 떠납니다. 또 애정선이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냉담해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냉담하고 남자한테 상처를 주고서 기뻐하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잔인하다 할 정도로
차가운 사람, 여신아 한번 먹어봐 라고 남자들을 연맥이는 사람, 그런 여자들 만나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애정선에도 장애 표시가 나타나면 안 좋습니다. 선 모양이라든지 별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끊는 선이 있다든지 선이 이렇게 끊겼다든지 그러면 전부 다 애정전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행한 애정 생활을 하고 있다. 사랑에 상처가 많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애정선에 이렇게 하향으로 뻗는 하향지선이 있다. 그러면 결혼 생활에 슬픔과 실망스러운 일이 많다. 결혼 생활이 너무 비참하다는 것을 뜻하고, 반대로 결혼선에 위로 뻗는 상향지선이 있다. 그럼 이것은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 만족스러운 애정 생활을 뜻하죠. 그래서 애정선에 상향지선이 있는 사람들은 부유하거나 저명한 사람들과 결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결혼선이 이렇게 가다가 하향한다. 이것이 이혼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혼해요. 그리고 결혼선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생활을 깊이 한다든지 애정 표현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즉 오랫동안 성생활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애정선은 깊고 강해야 열정적이고 지속적이고 헌신적이고 진실된 사랑과 애정을 유지해 간다. 그래서 애정선이 2cm 이상 이렇게 길고 강하게 뻗는다. 자, 이런 사람들은 완벽한 배우자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낭만적인 사랑을 오랫동안 유지해 갈 수 있는 사람들. 자, 참고로 열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정선은 감정선 중간점에서 이렇게 새끼손가락 쪽으로 올라가는 선이에요. 자, 이런 열정선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길을 쓰고 찾아다니는 사람, 성적인 상상력이 엄청 풍부한 사람, 그러니까 관음증이 강한 사람, 포르노물을 많이 보는 사람, 즉 N번방 같은 사건을 일으키는 형태가 이런 열정선이에요. 참고로 결혼 생활 30년이 넘었고 나이가 많아서도 부분이 아주 좋은 어떤 남자의 사주 예문을 한번 들어보죠. 자, 이 사주에서 왜 그렇게 부부운이 좋을까요? 여기서 부인은 오화죠. 힌트를 드리자면 부부 궁에 있는 화가 음의 세력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결혼과 애정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